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날의 햇살이 제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밝히더군요.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 75세입니다. 오랫동안 힘든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남편이 떠난 건 제가 43 되던 해였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죠. 그때 우리 5 아이들은 모두 어렸어요. 첫째는 18, 둘째는 16, 셋째는 14, 넷째는 12, 막내는 9살이었죠. 엄마, 내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첫째가 그렇게 말하던 날 저는 많이 울었어요. 아직 고등학생인 아이가 벌써부터 가장 노릇을 하려는 모습이 안쓰러웠거든요. 남편이 남긴 건 작은 생선 가게와 보험금이 전부였어요. 보험금으로 아이들과 살 집을 마련했고 생선 가게를 계속 운영하기로 했죠. 처음에는 생선 손질하는 법도 제대로 몰라 손가락을 수도 없이 배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수산시장에 가서 좋은 생선을 고르고 밤늦게까지 장사하는 일은 고됐지만 아이들 5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버텼어요. 김씨네 생선은 항상 신선해. 여기서 사야 돼. 단골 손님들이 그렇게 말해줄 때면 가슴이 뿌듯했어요. 비록 손은 거칠어지고 물에 불어 터져 있어도 아이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그런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첫째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대학에 갈 실력이 충분했는데도 집안 형편을 생각해서 포기하고 바로 취업했죠. 그 나이에 벌써 철이 들어버린 거예요. 가끔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것조차 미안해하던 아이였어요. 엄마,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요. 가게 정리 제가 도와드릴게요. 퇴근 후에도 항상 제 일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솔직히 말하면 조금 달랐죠. 특히 둘째와 넷째는 제가 생선 가게를 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엄마, 제발 좀 그만해요. 친구들이 우리 엄마가 생선 파는 거 알면 놀려요. 비린내 난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아이들도 나름의 상처가 있었을 테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것도 힘든데 엄마가 생선 장사를 하는 것이 창피했겠죠. 셋째는 조용한 성격이라 특별히 불만을 표현하진 않았지만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는 법이 없었어요. 아마도 제 직업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막내는 아직 어려서인지 저를 따랐지만 커갈수록 형제들의 영향을 받아 조금씩 변해갔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하나둘 독립했어요. 첫째는 26에 결혼했고 나머지 아이들도 각자의 가정을 꾸렸죠. 제가 그렇게 힘들게 키운 아이들이 모두 어른이 되어 제 곁을 떠나니 한편으로는 허전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제 내 역할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나니 저에게 연락하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더군요. 명절에 잠깐 얼굴 보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나마 첫째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보곤 했죠.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첫째도 자신의 가정이 있었기에 자주 찾아오지는 못했어요.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장남은 역시 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어두워 보였죠. 엄마, 사실 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좀 있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인데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동안의 행동을 생각하면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더군요. 둘째야, 엄마가 지금 그럴 형편이 안 돼. 미안하구나. 둘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더욱 아프게 했죠. 엄마는 평생 저한테 뭐 해줬다고 그래요? 생선 비린내나 풍기면서 우리 창피하게 하고
이제 와서 자식 힘들다는데 돈도 안 빌려주시겠다고요? 그 말을 끝으로 둘째는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날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좋지 않더군요. 김순자님, 간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좀 더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한기가 돌았어요. 이제 정말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첫째는 즉시 달려왔지만 다른 아이들의 반응은 엄마, 지금 저희도 너무 바빠요. 주말에 시간 되면 갈게요. 75세면 살 만큼 사신 거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도 지금 애들 키우느라 정신 없어요.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었던 아이들이, 내가 목숨 걸고 낳은 아이들이, 내가 평생을 바쳐 키웠던 아이들이 이제는 저를 짐처럼 여기는구나 싶었어요. 첫째만이 저와 함께 병원에 다니며 검사를 받았죠. 그 아이는 얼마 전에 이혼을 해서 힘든 시기였는데도 저를 위해 시간을 내주었어요. 오히려 제가 더 미안했죠. 첫째야, 너도 지금 힘든데 이렇게 나 때문에. 엄마,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걱정 마세요. 같이 이겨낼 거예요. 첫째의 그 한마디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제가 가진 것이라곤 집 한 채와 보험금이 전부였지만 이것만큼은 정말 올바르게 남기고 싶었거든요. 다행히도 종양은 초기 단계였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안도했지만 동시에 아이들의 반응이 더욱 서럽게 느껴졌어요. 그들은 제 병이 초기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아프다는데 그렇게 냉정할 수 있는지. 어느 날 아이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명절도 아니고 제 생일도 아니었기에 모두들 의아해했죠. 저는 차분하게 제 뜻을 전했어요.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까 미리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가진 재산은 집 한 채와 내가 죽으면 나올 보험금이 전부야. 이 집과 보험금의 반은 첫째에게 주고 나머지 반은 아픈 아이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너희가 어떤 말을 해도 내 결정이 바뀌는 일은 없을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갑자기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왜 첫째한테만 주고 우리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둘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소리를 질렀고 셋째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넷째와 막내도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죠. 너희들, 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75세면 살 만큼 살았네라고 했지? 그때 내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해봤어? 제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곧 다시 변명이 이어졌어요. 그때 저희가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엄마 병이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잖아요. 맞아요. 저희도 각자 가정이 있고 살기 바빠서.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평생 생선 비린내 맡으며 고생했던 세월, 아이들 학비 대느라 한 푼 두 푼 모았던 기억, 그리고 제가 아프다고 했을 때 자식들의 반응. 모든 것이 제 결정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로 둘째, 셋째, 넷째, 막내는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된 듯 자주 찾아왔어요. 이것저것 챙겨주고 안부도 물었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어요. 엄마, 요새 필요한 거 없어요? 제가 장 받아드릴게요. 엄마, 이거 좋은 영양제라던데 한번 드셔보세요. 그런 말들이 어떤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너무나 뻔했어요. 그래도 저는 겉으로는 고맙다고 했죠.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이니까요. 하지만 제 결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어느 날부터 아이들의 태도가 급격히 변했어요. 딱 자신들의 몫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자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죠. 엄마한테 자식은 저희들인데
이제 와서 남한테 재산 다 줄 거면 우리는 더 이상 올 필요 없겠네요. 둘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어요. 그 이후로 셋째, 넷째, 막내도 연락이 끊겼죠. 서운했지만 저는 이제 그들의 본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했어요. 돈 때문에 사랑이 변하는 것이라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으니까요. 첫째만이 변함없이 저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죠. 그 아이는 이혼 후 혼자가 되어 더 외로울 텐데도 오히려 저를 더 챙겨주었어요. 엄마, 오늘은 어떠세요? 약은 제때 드셨어요? 첫째의 그런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됐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막내였죠. 엄마.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었죠. 무슨 일이니?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 애기 낳았어요. 막내의 첫 아이라고 했어요. 딸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말투가 달랐어요. 늘 도도하고 냉정했던 막내가 아니었죠. 축하한다. 건강하니? 네. 엄마. 저. 미안해요.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막내가 제게 미안하다고 말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내가 애 낳고 나니까 엄마 생각이 자꾸 나요. 막내의 울음소리에 저도 눈물이 나더군요. 하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육아가 쉽지는 않지. 처음엔 서툴러도 잘할 수 있을 거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어요. 그 후로 막내에게서 다시 연락은 없었죠. 이제야 철이 들었나 싶었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이었나 봐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희망이 생겼어요. 언젠가는 정말로 철이 들어서 부모 마음을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제 건강은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초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은 덕분에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하셨죠. 이제는 정기검진만 받으면 된다고 해요. 요즘은 가끔 근처 노인정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동년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자식 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자식 자랑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5남매 뒀는데 지금은 첫째하고만 연락해요. 나머지는 아직 철이 안 들었나 봐요. 그렇게 말하면 다들 놀라워하죠. 하지만 이제는 감추지 않아요. 이것도 제 인생의 한 부분이니까요. 얼마 전에는 예전에 생선 가게를 하던 시장을 다시 찾아갔어요. 많이 변해 있었지만 그래도 추억이 담긴 곳이라 마음이 따뜻해지더군요. 아이고, 김씨 아니에요? 오랜만이네. 예전 옆 가게 하던 분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그분도 이제는 은퇴하고 가끔 시장에 들른다고 하시더군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직도 건강하시네. 네, 덕분에요. 자식들은 잘 지내나요? 그 질문에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다들 제 길 가는 중이에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들 그래요. 내 자식도 연락 잘 안 해요. 세상이 다 그런가 봐요. 그 말에 위안을 받았어요. 저만 겪는 일은 아니구나 싶어서요. 이제 저는 남은 인생은 저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어요. 자식들에게 연연하지 않고 제 행복을 찾아가려고요. 첫째가 찾아올 때면 반갑게 맞이하지만 나머지 자식들을 기다리며 슬퍼하지는 않아요. 그것 또한 자식들의 선택이고 저는 자식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으니까요. 가끔은 생각해요. 내가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나 하고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접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주면 제가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게 돼요. 첫째가 함께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정말 두렵지 않아요. 제 곁에 첫째가 있으니까요. 평생 생선을 팔며 고생했던 시간들, 자식들에게 상처받았던 순간들. 제 인생은 참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75세의 나이에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이지만 저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죠. 김순자, 75세.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의 시작인지도 모르겠네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